안녕하세요. 제 아이의 장애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 얼굴이 공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채널의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해서 제 아이의 장애에 관해서만 집중해서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제 아이의 성장 과정도 기록을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제 아이는 2016년 1월에 태어났어요. 임신 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생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검사를 할 때 아이가 숨 쉬는 게 좀 이상하다. 검사 결과를 통과할 수가 없다. 잠깐 그랬어요. 뭐 한 30분 정도 숨 쉬는 게 이상하다고 하다가 한 30분 만에 괜찮다고 정상이라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울었고 그리고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서 병원에서 아이를 봐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제가 혼자 봤어요. 낳자마자 바로. 근데 아이가 되게 잠을 잘 안 자고 계속 거의 울더라고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 가까이 울었어요. 잠을 잘 안 자고. 계속 울었는데 그 병원에 만약에 그날 뭐 하루 이틀 전후해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뭐 한 10명 안 되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 중에 저희 애랑 그리고 다른 애 그 두 명이 많이 운다고 간호사가 말을 해줬어요. 나는 그래서 저는 제 애만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애도 운다고 하니까 뭐 얘네 둘은 성격이 특이한가 보다. 이런 성격인가 보다. 아이 낳기 전에 육아책을 조금 보잖아요. 많이 보진 않았어요.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밖에 안 봤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 뱃속이랑 환경이 달라서 굉장히 낯선 환경이라고 그래서 우는 거라고 그런 내용을 봤어서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을 때랑 밖에 태어나서 환경이 달라서 낯설고 힘들어서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많이 울었고 집에 와서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안아주면 울고 아빠가 안아주면 멈추고 그렇게 많이 울었고 집에 온 지 열흘 정도 됐을 때부터 숨 쉬는 소리가 이상했고 잘 때도 숨 쉬는 소리가 심하게 났고 숨을 쉴 때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후두 연화증이 있었던 거고 같은 말로 선천성 후두 천명이라고 명칭이 있고요. 평소에도 숨을 쉴 때 그냥 24시간 아이가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났어요. 가래 끓는 소리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계속 났어요. 그 소리가 어, 후두 연화증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보통 1년을 간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1년을 갔고요. 1년 동안 계속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밖에 다닐 때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많이 창피하긴 했어요. 아이가 소리가 정말 그 가리 끓는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멈추지 않고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피했었고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아이가 또 밤에 잘 때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이게 지금도 지속되는 문제인데 수면 무호흡이에요. 이게 후두연화증이 목구멍이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연골이 사람들이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태어나는데 제 아이는 연골이 단단해지지 않고 이렇게 후두루들 흐물흐물한 거예요. 흐물흐물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숨 쉴 때 목구멍이 자꾸 기도가 막히는 병인데 그래서 밤에 잘 때 숨을 못 쉬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 첫째 주까지 계속 숨을 못 쉬어서 잠을 계속 깨서 애를 안고 잤어요. 항상 안고 잤어요. 아기가 잠이 들면 그때 딱 안았어요. 애가 잠이 깨면 바닥에 내려놨어요. 저희 애가 100일 좀 지났을 때 저희가 모르고 상한 분유를 사서 아이한테 먹였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분유를 거부했고요. 저희 애는 거의 완분. 힘들어서 모유 수유를 못했어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산후조리도 거의 못했고 모유 수유를 별로 거의 못했어요. 못하고 분유를 먹였는데 상한 분유를 먹여서 애가 분유를 거부했어요. 거식증처럼 분유를 거부했고 그때부터 애가 잘 안 먹었고 굉장히 힘들게 육아를 하다가 분유를 안 먹으니까 4개월 되자마자 이유식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잘 먹진 않았어요. 잘 먹지 않아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먹였고 육아할 때 굉장히 힘들게 육아했는데 뭐 그 힘들게 육아한 얘기는 해봤자 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힘들게 키웠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거기 살았던 집이 층간소음 이런 것도 엄청 심했고 애가 잠을 못 자서 저도 잠을 잘 못 자서 집 밖에 잘 안 나갔어요. 걸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계속 그만큼만 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밖에 못 자고
일어나서 뭐 애 분유 주고 그러면 밖에 걸어서 문 밖에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기운이 없더라고요. 잠을 계속 못 자니까 하루 이틀 못 자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 잠을 못 잤더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에너지가. 집에서만 지내다가 아이가 7개월이 됐을 때 다른 6개월 아이들이랑 만났어요. 미국에서는 플레이데이트라고 하는데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같이 만났는데 밖에서 만났는데 6개월 아이들이 똑바로 앉는 거예요. 허리를 세워서 똑바로 앉는 거예요. 다른 6개월 아이들이. 근데 제 아이는 그때 허리를 똑바로 세워서 앉지를 못했어요. 내 애가 더 빠른데 똑바로 앉지 못해서 제가 되게 창피했어요. 저희 애는 허리를 옆으로 이렇게 3개월 애기처럼 2개월 3개월 애기처럼 허리를 옆으로 하고 항상 얘가 팔을 바닥을 짚었어요. 허리를 사용을 못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이가 이상한 걸 알았고,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다른 6개월 아이들이 그 피셔프라이스 장난감 같은 제품에 플라스틱으로 책 모형으로 돼 있어서 그 책 모형 플라스틱 책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장난감에. 근데 6개월 아이들이 이걸 잡고 넘기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전부. 근데 제 아이는 그걸 잡지도 못했고 넘기지도 못했고 그걸 잡으려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 당시 7개월 때.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과 담당 의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미국은 HMO라는 보험을 사용하면, 미국은 PPO가 아닌 HMO라는 보험을 사용하면 주치의라고 한 명밖에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소아과 주치의한테 애가 이상하다, 앉지를 못한다, 이렇게 계속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말을 했는데, 의사가 사실은 좀 돌팔이에요. 이 영상을 그 사람이 볼 일은 없겠지만 아직도 그 소아과를 가고 있는데 실력이 되게 없어요. 근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계속 7년째 다니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엄마 닮아서 느리지, 이렇게 말하고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냥 그런가 일단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하루하루 너무 제가 잠을 못 자고, 뭐 그다음부터는 아줌마를, 제가 한번 하혈을, 너무 잠을 계속 몇 달을 못 잤더니 하혈을 한 번은 너무 심하게 해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줌마를 쓰기 시작했어요. 도우미 아줌마를 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한 5시간 정도씩 잤어요, 하루에. 잠을 굉장히 오랫동안 몇 달, 1년 넘게, 1년 반 가까이 잠을 계속 5시간씩 잤더니, 혹시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플 것 같은가요? 제일 아픈 부위가 있어요. 온몸이 다 아픈데 제일 아픈 부위가 눈 아래 바깥 부분, 눈 아래 아웃사이드, 눈 아래 겉부분이 되게 아파요. 엄청 따가워요. 잠을 못 자니까, 잠을 하루에 7시간씩 자면서 눈꺼풀로 수분을 이렇게 막고 있어야 되나 봐요. 하루에 7시간씩. 그거를 잠을 못 자니까 하루에 2시간씩 덜 잔 거죠. 두세 시간씩. 하루에 2~3시간씩 덜 잤는데, 그거를 안 해줬더니 눈 바깥에 부분이 가장 아파요. 잠을 너무 오랫동안 못 잤더니 이 세포들이 뭐 어떻게 잘못된 건지 근육이 되게 아픈데, 팔 근육이랑 근육들이 아파요. 옛날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프다고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근육이 우리 아파요. 아직도 제가 잠을 잘 자지를 못해서 아직도 아파요. 아이를 그렇게 보다가 돌이 됐어요. 돌이 됐는데 아이가 9개월에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앉았어요. 되게 많이 늦은 건데 그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얼마나 지금 뭐 한 달 정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보통 아이들이 5개월만 돼도 허리를 세우고 앉는데 저희 애는 9개월에 앉았으니까 엄청 많이 늦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가 돌이 됐는데 잡고 서서 발을 떼질 못하는 거예요. 발을 떼고 걷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27살 때 제 친구가 자기 애 돌잔치를 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잡고 걸었었단 말이에요, 돌잔치 때.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돌 때는 잡고 걸어야지 정상이다, 이걸 알고 있었는데 제 애가 돌 때 잡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를 느꼈는데, 또 의사가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해줄 말이라고는 그리고 제 엄마나 시어머니가 해줄 말이라고는, 제 엄마 아빠나 시부모님이 저한테 해줄 말은 할 거다, 이거밖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할 거라고 하니까 또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애가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고 지내다가 애가 돌이 지났는데도 계속 네 발로 기어다녔어요. 13개월, 14개월 계속 네 발로 기어다녔어요. 근데 보통 다른 애들은 그때 잡고라도 걷는데
잡고 걷지를 못해서 네 발로 기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도우미로 오신 어떤 아줌마가 애들 가르치는 일도 좀 하시고 하시는 어떤 도우미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아줌마한테 저 이제 애가 네 발로 기어 다니니까, 다 큰 애가 네 발로 기어 다니니까 제가 되게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피해서 미리 먼저 말해요. 저희 애가 네 발로 기어 다녀요. 아직 못 걸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평소에 사람들한테 말하던 대로, 이상하죠? 아줌마들은 애들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상하죠? 이렇게 말했더니 아줌마가,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면 보통 아줌마들 반응은 대답을 안 한다든지 하겠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좋게 좋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인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아줌마가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이상해요. 알아보세요. 어디서 치료를 해주는 데가 있다던데, 도와주는 데가 있다던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 은인이에요. 이상하다고 말해줘서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아, 이상하구나. 이상한 게 맞구나. 애를 보는 게 막 잠을 매일 못 자고, 애를 하루에 제가 14시간씩 애를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였어요.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때 애도 잘 씻기지도 못하고, 여름에는 매일 씻기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씻기지만, 겨울에는 애를 잘 씻기지 못하고 하체만 매일 씻기고 상체는 막 한 달씩 못 씻겼어요. 그리고 저도 못 씻었고, 저도 막 한 달씩 못 씻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았나? 잘 못 씻었어요. 막 2주까지 머리를 안 감지 않았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씻을 힘이 없어서 씻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서지를 못했어요. 애를 다 보고 나면은 서지를 못했어요. 잠을 못 잤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 애를 보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매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가, 애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애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그 미시 USA라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발달장애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글을, 아주 그 발달장애 메뉴가 생겼을 제일 초기, 그때부터 있는 글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한국인 어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라, 그럼 도와줄 거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비용은 다 무료다, 뭐 이런 글들이 있어서 거기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나는 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나는 이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내가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줄게, 그러면서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줬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애가 걷지도 못하고 그때 말도 못했어요. 그때 엄마를 안 했어요. 14개월에 엄마를 했어요. 빠른 애들은 보통 10개월, 9개월 이럴 때 말을 하거든요. 엄마 뭐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그때 14개월에 엄마밖에 못해서, 저희 애가 엄마밖에 못해요, 저희 애가 그런 상태라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보통 엄마들이 생각할 때 내 애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100% 아이가 좀 느린 걸로 판정이 되고 그 서비스를 받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 애가 이상하다고 어떤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게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내가 오바하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괜히 다른 사람들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알려준 전화번호로 제가 영어를 못해서 남편이 전화를 해서 인테이크를 했어요. 접수를. 우리 애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때 이제 찾아본 게 리저널 센터라는 웹사이트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돌 때 포인팅을 못한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말을 뭐 단어를 뭐 2개 이상 뭐 못한다든지, 걷지를 못한다든지, 잡고도 걷지 못한다든지, 뭐 잡고 서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포인팅, 가르치기, 이거 손가락질을 못한다든지, 바이바이를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 못하면 전화를 해라, 그렇게 써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그걸 보고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전화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고 되게 전화하는 게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오바가 아닌가. 그래서 남편이 인테이크를 해줬고, 거기서 전문가가 3명의 전문가가 3번 집에 왔어요. 와서 아이한테 뭐 말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런 것도 하고, 저한테 많은 걸 물어봤어요. 애가 그동안 히스토리, 애가 뭐 태어날 때 어땠든지, 언제 걸었는지, 언제 기었는지, 뭐 그런 것들 물어보고, 애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3명의 전문가가 한 번씩 올 때마다 매번 물어봤어요. 우리 애 이상해? 이거를 3번을 다 물어봤어요. 그 3명한테. 너무 슬프다, 그걸 떠올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아이가 괜찮다 안 괜찮다를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자기네들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팔로시 내부 규정에 의해서 뭐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줘요. 결과 나오면 결과를 봐라, 이렇게만 말해요. 그래서 3번의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애 때문에 잘 안 울거든요. 평소에 잘 안 우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엄청 눈물이 나네요. 원래 애 때문에 전혀 울지 않거든요. 그때 기분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그 결과를 알려주러 한국 분이 집에 와서 그 3번의 검사를 한 거를 결과를 알려주는데, 항목이 몇 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그로스 모럴 대근육, 파인 모럴 스킬, 소근육, 뭐, 이모셔널 소셜 스킬, 뭐 그런 거, 대인관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랭귀지, 언어, 스피치, 언어를 그 화용 언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이해하는 언어, 듣는 언어, 그거랑 해서 메뉴가 항목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모든 항목이 전부 그때 그 단어가 뭐라고 써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very poor라고 써 있었던가? very low라고 써 있었던가? 뭐 최악이다, 너무 심하게 나쁘다, 모든 항목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별로 뭐 그거 갖고 있고 싶지 않아서 그 서류를 한 3살 넘어갈 때쯤 버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어요. 그걸 받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테라피를 해줄 거다, 치료를.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저소득, 아이는 저소득에 해당하는 저희가 인컴이었어요. 소득이, 연봉이 그때 당시 한 소득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만 불 정도였나? 뭐 6천만 원 정도 연봉, 그 정도 되면은 아이는 저소득 의료 무료 혜택을 받는데 거기에 해당이 돼서 애는 무료여서 그런 경우에는 그 모든 수업들을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고요. 연봉이 그거 이상이어서 개인 보험이 있으면 개인 보험으로 먼저 하고 그 코페이, 자기 부담금을 리저널 센터에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3살 전까지는, 만 3살 전까지 저희 애는 무료로 스피치 테라피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2번, 그 다음 1시간은 아니고 50분 그리고 피지컬 테라피, 물리치료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아큐페이셔널 테라피, 소근육 많이 사용하는 아큐페이셔널 테라피 일주일에 2번, 인펀트 스티뮬레이시라고, 인펀트 스티뮬레이션인가? 뭐 그냥 뭐 놀이치료 같은, 발달놀이, 인지 발달놀이 치료 같은 그런 수업을 일주일에 2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차도 집에, 저희가 그때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없었고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애를 준비시켜서 뭐 기저귀나 애 먹을 거 물이라든지, 최소 물이라든지 뭐 분유라든지 뭘 가지고 나가는 게 힘들어서, 애를 데리고 나가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시간을 맞추는 게. 그래서 다 집으로 오는 걸로 해달라고 해서 전부 다 선생님이 다 집으로 오는 걸로, 그 테라피스트들이 전부 다 집으로 오는 걸로 세팅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집으로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평일에 하루에 2시간 정도 선생님이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테라피를 받았고요. 그렇게 테라피를 시작한 게 15개월이었어요. 저희 15개월. 14개월에 리저널 센터에 인테이크해서 15개월에 그 모두 테라피를 시작했고, 그렇게 테라피를 하다가 저희가 1살인가 2살인가 쯤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남가주에 LAOC에 한미특수교육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회사인지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무료로 발달 스크리닝을 해주는데, 발달 선별 검사 그걸 해주는데, 거기를 갔어요. 어차피 무료니까 엄마들이 다 거기 와요. 무료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발달 전문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애가 나중에 정상이 되냐 안 되냐,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 나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걸 꼭 알고 싶다. 그거를 그 의사 선생님을 졸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생각하는 정상이 뭐냐. 그래서 제가 모든 게 다 정상 범위에 있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선생님이 말을 해줬어요. 네 애는 정상이 될 수 없다. 네 애는 정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의 성장 목표가 세워졌어요. 저는 그때 1살 때였는지 2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세워져서, 지금 제 목표는 아이가 정상으로 가깝게 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때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표를 향해서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다른 일반 애들하고 똑같이 그런 목표로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너무, 내 애가 정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너무 알고 싶었는데,
집에 오는 테라피스트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거를 말을 보통을 해주지 않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이렇게만 말하고 말을 안 해주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해줘서 저는 너무 속이 시원해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너무 잘 알겠고 애를 이해하는 것도 더 잘 이해해주게 됐어요. 얘는 정상으로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 아이가 잘 못할 때 잘 이해해줘야겠다. 아이를 많이 이해해줄 수 있어서 좋고 막 억지로 끌어가지 않아서 좋아요. 되지 않는 걸 억지로 끌어가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또 거기 발달 선별 검사 갔을 때 어떤 테라피스트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이가 그때 당시에 행동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엄청 운다든지 매일 뭐 엄청 운다든지 밥도 잘 안 먹었고 잠도 잘 안 잤고 말도 안 했고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서 그리고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옷을 입고 벗는 것도 할 줄 몰랐고 숟가락질도 못했고 포크질도 못했고 애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테라피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행동치료를 해달라고 리저널 센터에 말을 하래요. 얘가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리저널 센터에 말을 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하고서 리저널 센터에 아이가 이렇게 느린 아이는 리저널 센터의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담당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코디네이터한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돼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그때 저희 집에 차가 남편이 쓰고 제가 차가 없어서 리저널 센터에서 버스 카드도 만들어줘서 그 버스 카드도 썼었어요. 무제한 버스 카드였어요. 그것도 썼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한테 거기 선별검사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애가 행동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래요. 그랬더니 그 코디네이터가 행동 문제가 정말 있어요?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심하는 말투로 네 애가 정말 행동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정말 우리 애 진짜 이상하고 행동 문제가 있다. 이러 이상하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사람을 보냈어요. 남미 어떤 여자가 와서 저희 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찰도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지금보다 더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제 남편한테 우리 애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남편이 대답해주고 그렇게 우리 애에 대해서 물어보고 갔어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야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애가 2살 반이었어요. 2살 좀 안 됐어요. 2살 반 좀 안 됐을 때 2살 반 되기 한 2살쯤 24개월쯤에 그 여자가 집에 왔다 가고 그렇게 물어보고 가고 거의 2살 반 가까이 됐을 때 연락이 와서 우리 그때 그 회사인데 이제 너네 테라피 시작할 거야 이러면서 연락이 와서 테라피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하루에 4시간씩 테라피를 한대요. 선생님 한 명당 2시간 그리고 30분 쉬고 다른 선생님이 와서 또 2시간 이렇게 일주일에 6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집에 오면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 대신에 선생님이 와서 애를 봐줘요. 원래도 하루에 2시간씩 애를 봐줬죠. 애를 봐주는 동안 나는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일을 못하다가 잠도 못 자고 집안일을 못하다가 선생님이 오면 집안일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테라피 시작하기 전까지도 도우미 아줌마를 하루에 1시간씩 주 7일을 불렀어요. 설거지를 못해가지고 집에 식기세척기가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은 제가 잠을 4시간 자야 됐었거든요. 1시간 더 자기 위해서 도우미 아줌마를 불렀었어요.